네, 안녕하세요. 기술적 분석의 이해와 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술적 분석의 기본 개념, 그리고 캔들스틱 분석, 그 다음에 추세 분석의 이해와 그 다음에 패턴 분석 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번 시간은 갭시얼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동평균선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갭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갭.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자, 주가가 내릴 때를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봅시다. 이렇게 내려가서 음봉이 나왔는데 이게 종가죠. 음봉이니까 종가예요. 근데 종가인데 다음날 주가가 전일 종가보다 낮게 시작을 하고요. 하루 종일 주가가 반등을 하더라도 이 시가를 넘어서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걸 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일 종가와 시가 간의 주가에 어떤 공백이 생기는 거, 이거를 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보시면은 이 갭이 발생했어요. 이렇게 하락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시초가가 낮게 형성이 됐는데 이만큼 시장 참가자들은 시장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세력들을 저항 세력이죠. 저항 세력들을 장중 시가에서 장중에 뚫고 올라가면서 갭을 메꾸게 되면 이거는 갭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근데 하루 종일 이 갭을 못 묶은 거예요. 갭을 메꾸면 이것은 갭이 하락할 때는 저항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기술적 분석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주가가 이제 하락해서 반등을 하죠. 초기에 이제 긴 음봉, 양봉이 나왔다고 가정합시다. 이게 뭐예요? 양봉은 이게 종가죠. 종가입니다. 근데 다음날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시가가 이게 이제 시가죠. 이게 양봉인데 이 시가가 종가와의 그 갭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이만큼의 공백이 생긴 겁니다. 왜 이만큼 생겼냐라고 생각해 보면 시장 참가자들이 시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특정 종목도 마찬가지겠죠.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낙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그래서 장중에 있게 했는데 이 시가를 이하를 내려가지 않고 계속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는 힘을 가지게 되는 현상을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이만큼 되는데 그만큼 뭐예요? 낙관론적인 시각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시가와 종가에서 이 갭이 발생을 메꾸게 되면 이 낙관론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 실망감으로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갭이 발생하지 않게 되겠죠. 근데 시가와 종가 간의 갭이 발생하면서 주가가 치고 올라가는 현상, 이렇게 되면서 여기서 나오는 갭,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지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지지선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갭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갭의 종류로는 돌파 갭이 있고 그 다음에 계속 갭이 있고 소멸 갭이 있어요. 일단 주가 일정 부분 빠지면서 올라가는 과정이 있는데 이 초기에 나타나는 갭, 돌파한다는 거죠. 하락을 상승으로 돌파시킨다는 측면에서 돌파 갭이라고 하고요. 일정 부분 올라오다가 중간에 일어나는 갭을 지속 갭 아니면 계속 갭이라고 합니다. 또는 어떻게 냐면 측정 갭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일정 부분 또 올라가죠.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 고점 부분에서 상승해서 하락으로 반전될 만한 이 시점에서 나타나는 갭을 소멸 갭이라고 합니다. 상승세가 소멸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나타내는 갭이다라서 소멸 갭이라고 하죠. 물론 주가가 일정 부분 올라오다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 초기에 나타나는 갭이 발생한다면 여기서도 돌파갭, 이 중간에 나타나는 것은 지속갭 또는 계속갭, 그 다음에 이 마지막 하락의 막바지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을 소멸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왜 계속갭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계속갭이 왜 측정갭이냐라는 건데요. 보통 돌파갭에서 계속갭까지 상승한 상승폭 있죠. 상승폭만큼 돌파갭에서 소멸갭까지 상승의 폭과 거의 유사하다라는 측면에서 측정갭의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라와서 여기서 갭이 발생했다고 하면 투자자들은 여기서 이만큼 상승 가능하다는 걸 측정 가능하다고 해서 이런 의미가 부여가 되는 거죠. 하락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에서 이 부분만큼 측정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갭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상승 시에는 보면은 여기서 나오는 거래량보다는
여기서 나오는 거래량이 훨씬 더 크게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고점 부분에서 나오는 엄청나게 치고받고 하면서 거래량이 많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래량이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락에는 반대겠죠. 거래량이 많고 거래량이 적고 그다음에 거래량이 여기서 더 적게 되는 현상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보통 이제 보통갭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주가가 막 이렇게 가고 이렇게 추세가 형성되지 않은 과정에서 행보하는 국면에서 나타나는 갭, 이 부분에서 나오는 갭이나 여기서 나오는 갭을 보통갭이라고 하죠. 이런 경우에는 거래량이 크게 수반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추세가 형성되지 않아서 시장 참가자들이 관심권에서 많이 멀어져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추세가 진행 중일 때 그 중간에서 나오는 건 계속갭이라는 거 당연한 거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이유, 한 번, 두 번, 세 번째 이후에 나타나는 갭일 경우에는 통상적으로는 소멸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다음에 이 소멸갭에서 나타나는 가격의 변동성이 크고 갭의 크기도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다. 교과서적으로는 그렇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나타났던 시장 참가자의 낙관적 심리보다는 이쪽에서 나타나는 시장 참가자의 낙관적 심리가 더 클 것이고 이쪽에서 나타나는 시장 참가자의 낙관적 심리가 훨씬 더 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가격 변동이 훨씬 더 크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고요. 소멸갭의 경우에는 이 돌아서는 시점, 그러니까 소멸갭이랑 이게 돌아서는 시점이죠. 여기서 나오는 갭이잖아요. 그럼 한 보통 2 내지 5일 안에 다 채워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죠? 그럼 내려오는 과정에 보면은 이 부분에서 갭이 하나 발생하고요. 또 이 부분에서 갭이 발생해요. 여기도 갭이 발생했죠? 그다음 여기 갭이 발생. 요거 하나만 어떻게 돼요? 섬처럼 붕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뭐냐면 섬도자죠. 형체를 띈 반전 모양을 나타낸다고 해서 도형 반전이라고 합니다. 물론 주가가 내려가서 올라가는 이 과정에서도 도형 반전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쪽에서는 소멸갭,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돌파갭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도형 반전 어떤 의미인지 상기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로 본 갭시열인데요. 보통 보면은 여기서 바닥권에서 나타난 거 돌파갭, 그 다음에 중간에 나타난 거 지속갭, 또 여기서도 나오는 지속갭이 나왔죠. 이 부분에서 소멸갭이 발생했다라는 거고요. 이 부분을 보시면 여기서도 갭이 발생했죠. 여기서 갭이 발생인데 갭이 메꿔지지 않으니까 시장은 이만큼 올라가죠. 또 여기서 갭이 발생했는데 일시적으로 갭이 메꿔지는 것 같지만 그냥 치고 올라가는 모습에서 이 부분에서 또시 지지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갭이 한번 발생했고 여기서도 갭이 한번 발생하면서 갭을 메꾸지 않으니까 지지의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돌파 갭이 발생하면서 여기서 지지의 역할을 해주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통 갭의 경우에는 보통 여기서 나오는 갭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런 거는 큰 의미를 주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 갭의 경우는 측정 갭인데 자 여기서 이만큼 상승한 폭과 여기서 상승한 폭, 여기서까지 상승한 폭이 얼추 비슷해요. 이 비슷한 측면에서 보면 지속갭은 측정갭이라고 하죠. 자 여기서 갭이 발생했고 여기서 갭이 발생했죠. 근데 여기서 이만큼 상승한 폭과 여기서 상승한 폭이 대충 크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돌파갭, 지속갭, 그다음에 소멸갭, 그다음에 측정갭 이런 등등에게서 좀 이해가 쉬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코스피 시장이 급락을 했죠. 근데 이때 보시면 갭이 발생했었습니다. 여기서 갭이 발생했고 갭을 메꾸지 않으니까 어때요? 주가가 추가로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주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보시면 갭을 일정 부분 메꾸긴 했지만 갭의 상당 부분을 확연하게 뚫지 못하니까 주가는 다시 하락으로 반전됐고 반전되면서 초기에 나오는 여기서 돌파 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갭을 메꾸지 못하니까 주가는 추가로 하락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갭이 추가로 하나 발생해서 지속 갭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급전 집값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그 다음에 갭이 발생 초기에 하락에서 상승으로 반전되는 초기에서 나타나는 갭 돌파 갭, 그 다음에 이 중간 부분에서 나오는
갭이 발생해서 지속갭 이 부분에서 어쭈 갭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시적으로 갭을 메꾸긴 했지만 갭 하단에서 다시 반등을 시정하니까 시장은 오름세를 유지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상승폭, 여기서 하는 상승폭이 얼추 비슷하고 갭이 발생했고 다시 한번 말반하게 갭이 발생하면서 시장은 계속 꾸준히 올라갔는데 얼추 이 부분에서 다시 갭이 비슷한데 도형 반전 비슷한 것이 나타나니까 시장은 비교적 긴 조정을 보여줬었습니다. 어쨌든 돌파갭, 지속갭, 지속갭, 그다음에 소멸갭과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돌파갭, 그다음에 지속갭. 자, 여기서 여기까지의 상승과 하락의 폭이, 하락의 폭이, 여기서 여기까지 진행된 하락의 폭과 여기서 여기까지 진행된 하락의 폭이 얼추 유사하죠. 그다음에 여기서 돌파갭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시장은 이후 꾸준하게 상승하는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P 500을 보면은 처음에 여기서 돌파갭이 나왔죠. 그다음에 지속갭 나왔고 또 한 번 지속갭이 나왔죠. 그다음에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하락의 폭과 여기서 여기까지 하락의 폭은 뭐 크게 다른데 또 여기서 여기까지 하락의 폭과 여기서 하락의 폭을 보면 얼추 유사한 규모를 크기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측정갭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한 번은 여기서는 돌파갭, 그다음에 지속갭, 그다음에 또 돌파갭, 지속갭이죠. 그다음에 여기서 소멸갭 비슷하게 나왔는데 여기 또 보시면 어때요? 도형 반전과 같은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만 섬처럼 붕 떨어져 있다는 측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비교적 긴 조정을 보여주고 있죠. 그다음에 특히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지속 패턴, 지속경, 그러니까 처음에 이 부분에서 나오는 돌파갭도 있지만 상승 추세 연장에서 보면 이렇게 지속형 패턴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 지속형 패턴의 저항권,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는 시점을 전후로 해서 갭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점입니다. 또 이 부분에서 보면은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이등변 삼각형 모양새를 보여주면서 저항권을 뚫고 올라가니까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시사해주고 있고 내포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다시 한번 보시면 갭이 발생하는 것은 지속형 패턴이 보여주고 난 다음에 저항권을 돌파할 때 갭이 발생해요. 그다음에 지속형 패턴이 보여주고 난 다음에 약간 유사한 갭이 발생했죠. 여기서 보면은 약간 추가 상승하다가 지속형 패턴이 보여주다가 갭이 살짝 나오게 돼요. 이런 어떤 지속형 패턴의 유형이 보여주면서 또 지속형 패턴이 기존의 상승세가 지속하려고 하는 모양새를 보여주는 시점에서 갭이 발생하게 된다는 걸 한번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돌파갭, 계속갭, 그 다음에 돌파갭, 계속갭, 계속갭. 자, 지속형 패턴이 나오면서 다시 기존의 추세가 강화되려고 할 때 갭이 발생했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중간에서 계속 갭이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일단 좀 쉬어가는 모양을 보여주다가 또 갭이 한 번 더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갭이 비슷하게 발생하려다가 아직 발생하지 못했죠. 그 다음에 이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보면 이렇게 보면은 쐐기형 수렴점에서 주가가 반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어서 또 추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상해 종합 주가 지수인데요. 상해 주가 지수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선을 이게 뭐예요? 하락 추세선입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얘기하면은 이런 하락 추세선을 뚫는 이 시점에서 갭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근데 이 하락 추세선의 저항선을 뚫은 시점에서 갭이 발생하거나 두 번째는 장대 양봉이 발생하게 되면 무조건 매수 관점으로 유지하는 게 기술적인 정석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갭이 하나 발생했죠. 갭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서 하루 이틀 정도 쉬었다가 갭을 메꾸지 않았잖아요. 갭을 메꾸지 않았어요. 갭을 메꾸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지지선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지선 근처에서 갭 발생 지수대에서 지지되면서 주가가 추가로 상승하고 있어서 이전 고점을 제가 보기에는 3,500선은 쉽게 돌파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의
이전 고점 요보다도 더 앞에 있었던 한 5,000포인트 선 근처까지는 상승을 기대해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중간중간 어디 국면에서 어찌 보면 계속 갭이 발생하게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 상승한 폭만큼 여기서 여기까지 추가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자, 이상으로 기술적 분석 이론의 갭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